대박, 상한가, 상승 100%를 꿈꾸지만 정말 시장은 내 맘같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템포 쉬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재밌게 방송 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노잼 지향하지 않고 있고요. 여러분들 꿀잼 전문가와 함께 해보세요. 이상로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상담 원하시면 전화 02786-102-1024, 문자는 013-3366-8288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한 템포 쉬어가시라고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방송 끝에 당첨자 나가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매주 금요일은 야심차게 새빨간 테마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5G 테마주가 공개가 됐고 유망주도 함께 드렸죠. 7% 쳤습니다. 오늘도 어떤 테마 한번 꾸려주실 건가요?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지금 얘기할까요? 벌써요? 네, 지금 오늘은 제가 테마, 남북 경협 테마 여러분들께 쏙쏙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남북 경협 테마 같은 경우에는 고르기도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한국 사람이고 남북 경협 테마에 어떻게 보면 다 속해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제가 간추려 봤는데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테마주에서 오늘은 어떤 테마주 공개할까 궁금해졌는데요. 네. 지금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네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화면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남북 경협 테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한번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이 남북 경협에 대한 테마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네. 이제 메가 트렌드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이제 메가 트렌드라는 게 사실 이제 산업적인 상당한 변화, 시대적인 변화를 뜻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증권 투자 상담사라든지 아니면 또는 증권사 직원분들이 쓰는 전문 용어거든요. 그래서 테마는 일시적인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산업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상승을 뜻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가 트렌드에 대한 종목 중에 경협주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남북 관계에 대한 장밋빛 모드가 이제 지속되고 있고, 네. 그리고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상당히 좋은 신년사를 또 발표를 하면서 지금 긍정적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철도 착공식도 했고요.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에 대한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밑에서 제가 적어놨지만 유엔에 대한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재선에 따라서 그 스케줄이 맞춰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남북이 주인공이 아니라 미국이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를 그냥 무작정 산다고 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협주 왜 수익 내기가 어렵냐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이 종목 상담을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올라가는 종목군을 가지고 또 해서 물리고 난 다음에 연락들이 엇박자 타셔가지고, 그쵸? 이 엇박자를 타기 상당히 쉬운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일단은 방대한 분량이에요.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에 대해서 우리가 테마를 가지고 그것을 뽑아본다면 크게 본다면 삼성전자도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중에 개성공단에 진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는다는 거죠. 너무 방대한 것 같아. 그 실현 가능성 자체가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말 한마디, 뭔가에 대한 한마디만으로도 그냥 계획만으로도 지금 오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남북 경협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군들이 재무제표가 안 좋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묻지마 경협주에 대한 열풍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선별할 과정이 필요하고, 자, 요 마지막. 공감해요. 너무 많이 오르는 주가. 너무 올라서 잡기가 내가 잡을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항상 그쵸?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 것들 많죠. 아난티라든지 이런 종목군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잠깐만 차트를 오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자,
아난티라는 차트. 종목이 이게 2018년, 2017년부터 사실상 올랐어요. 그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맞죠? 그리고 대하TI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하TI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이만큼 올랐고요. 그리고 또 포스코 MT 오늘도 달리고 있던데 뭐 이런 종목군들 갑자기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고 현대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붙이면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종목군을 살 것인가?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실제 계좌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은 뭔지 제가 딱 4가지 종목을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지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정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뭐 일단은 시장에 안 알려진 자료들일 거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했을 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한번 간추려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현대정보기술이라는 종목이 도시철도, 공항철도에 대한 신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 시스템, 뭐 철도 교통 제어에 대한 장치가 대하TI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하TI가 독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다 같이 나눠 먹는, 수주를 다 같이 나눠서 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현대정보기술에 대한 부분 자체가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고,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2020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유교통 사업에 대한 선점을 강화하고 있는 업체. 그렇게 조금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현대정보기술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LS산전인데, 자, 이 LS산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나와서 북한에 대한 전력 공급 자체에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플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열정적으로 지금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신원이라는 기업이 개성공단의 입주 1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만 보더라도 이 개성공단 관련해 가지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럼 마지막은 이제 JST나인데요. JST나도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고, 이 JST나 전에 예전에는 이제 구 로만손입니다. 로만손 시계.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시계였는데 실질적으로 시계에 의한 매출은 거의 없었죠. 예. 그래서 회사 주얼리로. 이름 자체를 이제 주얼리 가게로 이름을 바꾸는 그런 사명 변경까지 했고, 이 4가지 기업들 자체에 대한 주가가 조금 더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보다 우리가 실제로 매매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간추를 받고, 사실 뭐 비료주도 있고 자금개발주도 있고 농업기계주도 있고 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전에 타미플루 관련주 아시죠? 북한에 타미플루를 공급한다고 해서 그 종목군들이 다 또 들썩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어디가 공급했습니까? 스위스 본사가 공급을 했어요. 그만큼 말만으로 와전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켜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4가지 기업입니다. 그래서 경협주를 하실 거면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4개나 돼서 사실 담기 벅찬데요. 좀 좁혀주세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안신앵커를 위해서 2가지로, 딱 2가지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외식하는 날인가요? 그럼 지금 바로 공개할까요? 아니죠.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영업 비밀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계속 졸라볼게요.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공개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니까 꼭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주신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볼게요. 자, 가장 먼저 상신 EDP라는 종목도 보이고요. 한진 매수가 36,000원에 어찌할까요? 네. 그리고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인스코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인스코비 9,700원의 비중 50%,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오늘 낙폭도 크면서 5,610원대 거래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인스코비가 지금 9,700원에 보여 계시는데 지금 주가 자체가
이제 빠져가지고 5,600원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어제 요 기업이 좀 올랐어요. 어제 오른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요 회사에 대한 자회사가 셀루메드라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 코리아 본뱅크, 그 회사에 대한 의료기기 매출 자체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라는 소식에 주가는 올랐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인수코비 같은 기업은 조금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요런 기업들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조심하라고 했죠. 백두산 그림. 네, 백두산 그림. 항상 보면 여기에서 모든 백두산이 다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벌써 분출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횡보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업들 자체가 주가가 어제 반등은 나왔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세적인 부분에서 타이밍을 잡아서 맞추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차라리 우리 시청자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교체 매매를 조금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이 종목군은 결단하셔가지고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문자 담고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나볼게요. 자, 부국철강 오늘 오르다가 내려가던데 상담해 주세요라고 하셨고, 네. 풍산도 있습니다. 매수가가 38,000원에 비중 10%. 원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물려 계신 것 같아요. 신라젠도 그러면 들어왔고. 우리 풍산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풍산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함께 살펴보시면요. 풍산 29,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 이 풍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주가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제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 58,9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언제냐면 2017년도 중순입니다. 우리가 이 풍산이라는 기업은 동재련, 구리 관련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구리라는 것은 중국이 가장 많은 소비를 하고 결국에는 경기가 화랑일 때 구리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나요. 수요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 왜 그러면 여기서는 올랐느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태국 국왕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서거하셨죠. 그 밑에 이제 후계자한테 자기 아들한테 국왕 자리 넘겼는데 태국이란 나라는 국왕이 바뀌면 동전을 바꿉니다. 지폐를 우와. 바꿔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이제 구리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여기 올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풍산이라는 기업은 금속 업종이에요. 그러면 이런 금속 업종은 경기랑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포스코가 부진한 상황에서 이 풍산만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차라리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종목군으로 조금 교체 매매를 하는 전략까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체할 시간 없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매수가 비중도요? 네, 삼성전기 삼성전기 얼마에 사셨죠? 108,500원. 108,500원에 비중 10%. 예, 바로 좀 도와드릴게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거 네. 저기 삼성전기를 내가요. 예. 실수해가지고 지난번 고점 때 매매를 네. 못했어요. 그래갖고 예. 억울해 죽겠어요. 그 전 고점까지 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시청자님이 요 108,000원에 사셔가지고 16만 원까지 주가 올랐었는데 그때 매매를 못했어요.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깝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주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본인 딴에는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본인이 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가 3번이나 팔라고 했는데 본인이 안 팔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사실. 네? 예, 그렇지요. 내가 그러니까 잘못했지 뭐. 그거는 이제 또 주가라는 것이 한번 갔다가 또 내려오면 인정머리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실 삼성전기가 예전처럼 다시 한 번 더 16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미 하락 파동으로 조금 넘어온 상황이라고 보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주가를 조금 크게 놓고 보시면,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올랐었냐면 2016년도에 바닥을 찍고 2017년, 18년 약 2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파동 자체에서 이미 엘리어트 파동상으로 5파가 다 진행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조정 파동 ABC 파동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걸리는 거는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인데 그 자리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오면 한 11만 원에서 한 11만 5천 원 한 요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 이후로는 미국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글로벌적인 분위기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여기 이 자리까지 간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한 10만 5천 원, 한 11만 원 정도 그 자리까지는 글로벌 분위기가 조금만 더 도와준다면 반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 위로는 그거는 조금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 어떻게 해요? 11만 원 선 되면 그냥 팔아야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11만 원 정도까지는 이게 그래도 뭔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위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시청자님. 네. 그럼 반등 날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실래요? 그러지요, 뭐. 네, 알겠습니다. 약속 받아냈습니다. 꼭 연락 예. 바라고요. 저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정말 제 맘 같아서는 정말 저하고 안신 앵커 집에 돈을 다 털어와서라도 주가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안 됩니다. 그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다음 사연은 조금 괜찮은 사연이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신혜님 원피스 너무 예쁘다고 감사해요. 세원 한번 볼까요? 세원 매수가 2,500원이라고 하셨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모비스, 대화제약, 엑세스바이오, GMP, ST큐브 좀 개별 종목들이 많이 ST큐브 들어오는 한번 것 같이 같아요. 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ST큐브 23,200원대 비중 20%, 현재 가격은요. ST큐브 29,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자, 일단 ST큐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금 판단하면서 보셔야 되는 것이 이 기업이 왜 올랐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지금의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이런 본업 자체가 잘 돼서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뒤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던 그런 바이오 신약 개발 관련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무슨 신약을 하냐면 지금 항암 치료제 관련해서 이런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 기업이 지금 그래서 임상을 1상이나 2상이나 3상이 진행되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임상 단계랍니다. 그러면 결국 전임상 단계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은 기술 수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 자, 이제 5,500억이잖아요. 여기 지금 시가총액이 잘려서 안 나오는데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5,600억, 5,5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임상 단계만을 한다고 해서 5,500억까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상당한 고평가예요. 네, 사실 우리가 제가 앞서서도 한번 항생제를 말씀드리면서 페니실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받을 수 있고 뭔가에 대한 정복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항암이에요. 그럼 그 항암 치료제에 대한 분명히 베네핏은 존재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전임상 단계만으로 지금 이 시가총액이 6천억을 넘었다가 내려온 상황이라면 이거는 고평가로 보는 게 맞죠. 앞으로도 주가는 조금 하락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거 손절가를 조금 잡아드리면 자, 하단에 이 자리가 보이는데 한 18,000원 정도까지 한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반등 넣으면 가격대는 한 요 정도까지 한 23,000원, 22,500원 정도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전략. 그렇게 양 가격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박한 평가를 주셨어요. 대응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읽어드릴게요. 하나케미칼이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목표가 부탁드린다고 하셨고요. 오늘은 꼭 채택되길 바라봅니다. HLB 파워, LG U 플러스 종목도 보이고 6개월 가지고 계시나 봐요. 동양물산에 대해서. 이상로 전문가님, 오늘은 목소리 밝으시네요.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상신 브레이크 함께 접수를 해주셨고 한번 골라볼까요? 어떤 종목 마음에 드세요? 네, 골라야 되는데 네. 다들 종목군들이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좀 중소형주 작은 종목군들이라 가지고 맞아요. 제가 스토리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위로 한번 올려봅시다. 네. 뭐 한 개 찝어주세요. 그러면 안신 앵커님.
네. 골라주세요. 네. 그럼 아까 전에 우리 뭐 안신앵커 원피스 세원 한번 같이 볼까요? 좋습니다. 네네. 세원, 이번엔 매수가 2,500원이고 비중 30%라고 하시는데 네. 지금 가격은 2,735원 네. 수익 구간입니다. 8% 급등. 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의 묘미입니다. 이게 안신앵커의 원피스가 눈에 들어올 정도로 기분이 지금, 좋으신 거죠. 그렇죠. 기분이 좋고 여유가 좀 있으셨던 거야. 그걸 제가 차마 판단을 못했었네. 자, 일단은 이 세원이라는 종목이 오늘도 좀 가파르게 지금 조금 오르고 있는 과정이고 오늘 여기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침에 제가 뉴스를 아까 확인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월봉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서 우리가 흔히 트리거라고 하는 일종의 방아쇠 현상이거든요. 그럼 매집에 대한 차트를 먼저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거래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 이 가격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 구간에 지금 자, 차트를 보시면 자, 요렇게 되죠. 자, 요거를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요 자리를 기준으로 지금 저항에 지금 속해 있고 그 저항을 지금 돌파를 했어요. 그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잠시 무너지고 이탈됐다가도 금방 올려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서 곧장 올라갈 것이냐? 또 그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또다시 잡혀 있는 자리들이 자, 이런 자리가 또 잡힙니다. 그 자리가 이제 3,200원에 3,100원대인데 이 자리까지는 되돌림 파동이 올라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꼭 이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다른 종목군을 보시는 전략. 그래서 단기 고점이거든요. 그거를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실시간 종목 살펴드렸고요. 7% 7종목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잠시 후에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리뷰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유망주가 쭉쭉 올라서 7% 쳤고 더 가는 종목도 보입니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뭐 우선 다산 네트워크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다산 네트워크스 오늘 5% 오르는데 어제도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괜찮아요. 조금 더 들고 갑시다 말씀드렸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왜 이렇게 빠집니까? 뭐 합니까? 하면서 전화가 또 엄청 왔어요.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기다려 보시라고. 근데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 빠지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이뻐 보이는 놈도 나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거는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우리가 조금 여유적인 부분 자체를 주식을 하면서는 기르셔야 돼요. 사실 지금 오늘 5G 관련주 다 오르잖아요. 그죠? 다산 네트워크스도 그렇고 좀 이따 에이스테크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5G 같은 경우에도 산업적인 변화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상승으로 끝날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 조금 우리가 시각 자체를 이렇게만 바로 앞만 보지 말고 조금은 넓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기업에 대한 본질을 좀 더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에이스테크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네, 에이스테크 오늘 신고가를 갔죠. 오늘 신고가를 이제 갔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인데 자, 이 기업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기지국, 안테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종목군들 오늘 5G 관련주들 어제부터 시작해서 소리 소문 없이 다시 반등 나오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5G 산업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성장하고 있는 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은 뭘 먹고 산다고 했습니까?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런 꿈을 무궁무진하게 꿀 수 있고 그리고 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G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발언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지체할 시간 네. 없습니다. 유망주 공개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유망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정보기술 한번 같이 볼게요. 현대정보기술? 네. 현대가 붙어서 뭐 남북경협주로 묶이려나? 네, 대부분 다 이제 공부를 안 하시면 저렇게 얘기가 나와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조금 하고 저처럼 이제 전문적으로 할 정도 되면 이제 현대정보기술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까지는 현대그룹이었는데
계열이 그때부터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그전에 현대 엘리베이터 소속이었고, 자, 이 회사가 지금은 롯데그룹의 계열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주주가 롯데정보통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회 상장 얘기도 좀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회 상장이 안 되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빠지게 됐어요, 사실. 근데 이 기업이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철도라든지 9호선이라든지 이런 지하철 노선에 대한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한다면 이런 것들이 남북 경협으로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남북 경협 관련해 가지고 실현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대감이라는 거고 누가 더 많이 알리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 자체는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고 매수가는 1,750원, 1,800원, 그 손절가는 하단에 1,63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요. 자, 한 개 더 같이 보시겠는데요. 뭐 4가지 종목이 다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에 소개하는 거는 2가지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신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원이 네. 골라졌군요. 자, 신원은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1호, 입주 1호 기업이에요. 1호라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결국에는 의료산업인데 의료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 북한에 대한 노동력을 쓴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의 주가는 저렴하다고 보고 저는 이 신원 이 종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300원에서 2,350원, 그 손절가는 하단에 2,1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은 7% 신호가 오면 저희가 꾸준히 또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강연에 참여해 보실래요?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감질맛 나게 2개씩 주는 유망주보단 통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해 주세요. 내일 오후 1시 서울 노원구민회관 강의실로 가시고요. 참가비 무료입니다. 02077-6234번 접수 바랄게요. 강연에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로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